현쌤, 네. 현우는 뭐 속썩일 일이 없을 만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아이 같거든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키웠었어요. 조금 말이 느리고 네. 남자이니까 조금 산만하고 다 남자이니까 뭐 때릴 수도 그런 거 있고 아닌가?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. 상담을 아이가 심각해서 상담을 온 케이스가 아니에요. 또 우연히 영재로 알고 나도 한번 이런 걸 해볼까 해서 왔는데 저는 그래서 선생님부터 하게 됐어요. 코칭만. 그래서 아이를 소장님한테 베지 않고 네. 이렇게 취직을 해서 코칭맘들을 보니까 쟤는 막 애를 때려서 오고 쟤는 막 말을 못해서 오고 다들 이상한 애들 엄마들이 모여있네요. 우리 애는 되게 괜찮은데 제가 생각을 했죠. 근데 어느 날 이제 소장님한테 성편을 보여줬더니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 있는 애였더라고요. 그게 이제 되게 개월수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때가 39개월인데 어렸을 때 말 좀 못하고 뭐 좀 산만하고 그런 게 엄마의 교육 이론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사회성도 길러주고 규칙도 잡아줬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아이다운 아이가 될 텐데 저는 교육 계통에 있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좀 놔두는 편이에요. 아이들이 뛸 수도 있지, 밀 수도 있지. 네. 남자면 말이 좀 느리대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현우를 보여드리고 상담을 현우에 대한 상태를 듣고 약간 반 끄덕였지만 반은 우리 애 그렇게까지 심각한 애 아닌데 저는 상담을 하고 이게 맞습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해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소장님의 이론들이 약간 믿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을 못한 시기가 좀 있었어요. 시작했던 시점이 39개월이고 39개월, 40개월, 41개월 딱 요 정도 때 한글을 이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. 영재를 하지 않고 일반 애들한테 비교했을 때는 네. 5살에 한글을 줄줄 읽어? 막 이런 것도 잘해? 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정도면 좀 잘 키워진 애같이 보이는 거예요. 네. 이 사람들의 말이 좀 더 컸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일하다가 6, 7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이거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. 이제 어설프게 들은 풍월로 네. 약간 전문가 필로 네, 친구들한테 막 알려주면서 네. 제 친구들 무리로 들어간 거죠. 그 친구들이랑 우리 나름대로 교육하는 이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네. 하면서 느꼈어요. 점점 산만해지고 있어. 아이가 이 무리에서 영재와 안에서 소장님 밑에서 같이 있었을 때랑 나와서 내가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혼내는 것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문제성이 나타나더라고요. 막 친구를 밀치기도 하고 네. 때리기도 하고 뭔가를 시켰을 때 막 우왕좌왕 돌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나와 보니까 소장님이 말했던 부분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이런 아이가 돼요 라고 했지만 우리 아이 그런 성향 없었는데 이렇게 안 믿었던 게 네, 현실에서 눈에 나와보니까.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가게 됐고 그때 소장님이 이제 다시 말씀해 주셨던 게 현우가 말이 늦었다 보니까 어휘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네. 엄마 내가 먼저 때린 게 아니라 걔가 나를 먼저 미칠 건데 엄마가 날 혼내서 난 억울해서 친구를 밀었어 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. 말하고 싶은데 엄마는 왜 친구 때려? 눈빛으로는 제가 먼저 나 민 건데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밀치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. 근데 소장님한테 솔루션 듣고 현우야 친구랑 놀 때 이런 일이 있었어? 그래서 그랬어? 이렇게 아이를 조금 맞춰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해나가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좀 좋아졌죠. 그 아이들이 사실 말을 하기가 힘들면 먼저 몸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내 아이가 운다, 징징거린다, 누구를 때린다,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낸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휘량이 얼마큼 돼요? 라고 저희도 항상 물어봐요. 어떤 아이는 어휘량이 풍부하지 않지만 이런 행동을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. 네. 똑똑한 아이들은 생각이 많고 내가 이해력도 빨라. 네. 그런데 그만큼 머리는 똑똑한데 이 말하는 표현력은 네. 점수가 낮은 거지. 맞아. 그래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. 그래서 저희 현우는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다시 제가 돌아와서 아이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장님의 이론을 인정하고 무조건 믿고 따랐죠. 지금 이 책을 통해서도 분명히 또 전한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. 네. 엄마들한테 뭔가 이것만큼은 어떤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적기를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현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좀 느렸던 친구예요. 소장님이 딱 얘기하는 시간에 이 시기에는 유치원을 가지 않는 게 좋아요. 이 시기에는 유치원을 가는 게 좋아요.
이 시기에는 엄마랑 있는 게 좋고 이 시기에는 똑똑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좀 싸워보는 것도 필요해요.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. 네. 근데 현우한테 그 적기를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말도 조금 느리고 막 친구도 때리기도 했지만 마음이 약하니까 잘 울어. 갑자기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내가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말을 못해. 네.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런 애한테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라고 하면은 안 돼. 안 돼요?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자극을 해줘야 돼. 요런 사람이 주변에 약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현우는 그때 사회성 캠프 네. 하고 엄마 바꾸기라는 걸 했어요. 네. 이 책에 되게 자세하게 엄마 바꾸기가 소개가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마음이 약해서 혼내지 못하지만 제 친구 엄마는 현우의 약점을 아니까 소장님 미션대로 해줘. 그럼 저는 반대로 이 친구 아이랑 또 이렇게 같이 잘 때 이 친구가 못하는 또 다른 걸 해주고.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공동체 생활처럼 네. 참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엄마들끼리 같은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저희 영재호는 정말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커야 되는 거 5살, 6살, 7살 정말 학교 완전한 사회로 나가기 전에 그런 좋은 그룹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런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현우는 거기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. 네, 여러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 영재호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책은 읽어보시면 또 훈육하고 네. 또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현우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